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항공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약간 주가 변동성도 있는데 남들이 얘기 잘 안 하길래 저라도 해보려고요. 일단 실적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8월 13일에 장 마감 이후에 대한항공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중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나온 거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잘 아시는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매우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풀서비스 캐리어, 이런 대형항공사들과 저비용항공사 LCC들의 실적이 갈리게 되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했죠. 대한항공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봐도 화물이 78%예요. 그러니까 80%에 육박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초기서부터 이거 대응하겠다고 여객기에 있는 의야 다 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물 싣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이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한항공이 대응을 잘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발빠른 대응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물류 대란은 더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화물 항공 수요 늘어나고 화물 단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화물 매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아시아나항공도 큰 그림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 중에서 그 화물 수송이, 그러니까 화물 부분이 실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이 자료를 보셔도 알 수 있을 테고, 특히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에 기존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게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돼준 건데, 그런데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반대로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될까? 화물 수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당장은 실적에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화물 수송량이 계속 유지가 될까? 혹은 주가가 더 오르려면 화물 수송량도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화물 단가도 이제 서서히 정상화된다? 그러면 화물 수송량은 줄어들고 화물 단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실적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쨌거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객 수요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하고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요즘에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하면 여객 수요의 회복이 자꾸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나 환율도 변수이자 불확실성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적인 리스크인데요. 물론 아시아나항공이야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서 어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조금이나마 됐죠. 여전히 부채 비율은 높지만,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은 불확실성이 거의 다 해소됐다, 다 털어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주가가 좀 올랐는데, 대한항공은 여전히 내야 될 돈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자 비율이나 부채 비율만 보더라도 꽤 됩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뭐가 빵꾸가 나고 어디서 돈이 더 들지를, 그리고 언제 돈이 추가로 더 들지를 모르는 거라, 이런 재무적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물론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실적을 발표하면 내일 아침쯤 증권사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리포트를 좀 내놓을 수도 있겠으나,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보고서는 딱히 좀 없어서요. 대한항공만 한번 모아봤는데요. 오늘만 12곳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목표 주가 43,000원을 제시한 대신증권부터 30,000원을 제시한 DB금융투자, 그리고 아예 중립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신한금융투자, 여기에 하반기 변수가 더 많다고 판단한 KB금융까지 증권사 사이에서도 꽤 온도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면 한 37,5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대한항공 주가가 한 28,000원대니까
아직 상단이 좀 있긴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6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야 좀 위쪽을 향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잘 나올 게 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요. 때문에 2달 동안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그리고 어쨌거나 리오프닝이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나왔었던 실적을 견인해 줬었던 요소들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항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가 시가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혹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